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누가 좋아서, 누구를 지지해서 찍는 표보다, 그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싫어. 그러다 보니 그 반대쪽을 선택하게 되는, 이제 이런 투표가 적지 않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호감 투표가 아니라 비호감 투표다. 이게 당락을 더 많이 결정짓는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비호감 1등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참 별 얘기 다 하게 되는데요. 뭐 여론조사로 나온 거니까 어제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절대 지지 안 해. 이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여러분 이제 제일 먼저 궁금하시죠? 이재명.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4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보다 훨씬 많습니다. 1등이 누구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입니다.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45%. 45%. 김동연 경기지사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23%. 김문수 노동부 장관 33%. 오세훈 서울시장 30%. 홍준표 대구시장 3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37%. 그래서 뭐 호감도 조사, 비호감 조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호감, 비호감 이렇게 묻지 않고 적극 지지한다.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요. 아무튼 30%대가 이제 대부분인데 반대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도층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로 이준석 의원 혹시 본인 좀 충격 먹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한국 갤럽 조사로 45%가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이재명 41%가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은 점점점 내려오고 있고 탄핵 찬성은 내려오고 있고 탄핵 반대는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 할 것 없이. 그런데 이제 한국 갤럽이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꾸준히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갤럽을 기준 삼아서 그 추세를 보면 되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한국 갤럽만 놓고 보면은 아무튼 다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떨어지고 있고 탄핵 반대는 올라가고 있고 탄핵 찬성은 7%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는다. 9%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9%포인트가. 지금 그것도 이제 아주 중요하고 첫 번째인데 또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면 이 미국의 관세 폭탄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든 이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양쪽 교역 관계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한국이 이 기업들에게 너무나 값싼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기업에게 금융 지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인터넷망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생명공학 기술로 재배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가 있다.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점들을 문제 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연간 무역 흑자가 약 80조 원쯤 됩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이 흑자 규모가 큰 나라를 차례로 국가별로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개개 국가별로 이제 협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4월부터 상호 관세를 부활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딱 2달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2달이 골든타임인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통상 전문가가 한덕수 총리입니다. 한덕수 총리. 이건 다타가 공인하는 거예요. 경제 전문가이면서 특히 미국과의 통상교섭에서 늘 현장을 지켜왔던 사람이 한덕수 총리입니다. 그리고 주미 대사까지 역임을 해서 미국 조야의 지인도 많고 네트워크도 있고, 그게 한덕수 총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그 미일 정상회담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최상목 권한대행은 전화통화도 한 번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1인 4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통상을 대타협을 한다? 이건 그럴 여력이 도대체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빨리 결정을 내려서 기각했으면 한다는 그런 국민적 여론이 지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비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헌재에서 지금 대통령 탄핵에 비해 총리 탄핵은 사실은 고차적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이제 뭐 총리,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뭐 경찰청장, 검사들 뭐 쭉 있지만 최대 관건은 대통령 탄핵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그 총리를 비롯한 탄핵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을, 그런 유상한 결정을 좀 내려줬으면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통과해서 헌재에 있을 때, 그때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잖아요. 그때 트럼프 제1차 정부 때, 그때도 트럼프가 막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제 백악관에 들어갔을 텐데, 그때는 전화통화를 3번이나 했었습니다. 트럼프, 황교안, 북핵 문제, 뭐 사드 문제 등등. 이제 우리는 이제 관세 통상 문제, 빨리 트럼프 정부하고 고위급 회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이거 해야 됩니다. 대통령 탄핵하고 무관하게. 그래서 아무튼 한덕수 총리의 복귀, 원대 복귀 시급하다. 그 헌재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 이런 여론이 커지고 헌재에 대한 불신도가 올라가고 30일에서 40으로 9%포인트 급상승하고 있으니 다음 주에 2월 18일 날 뭐 증거 수집, 그다음에 양측 입장 정리를 위한 그 헌재 변론을 한번 갖고, 그다음에 2월 20일 그때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2월 20일 날 형사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법원에서. 내란죄 혐의의 형사재판이 2월 20일 날 처음으로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날은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구속 취소해라, 그리고 윤 대통령 석방하라라는 신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도 서울중앙지법이 2월 20일 날 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 법원에서의 이 형사재판하고 헌법재판소에서의 변론 기일이 겹치게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 변론을
2월 25일로 연기해달라 신청을 했거든요. 이건 헌재가 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그 1심 판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게 11월 15일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3개월 이내에 해야 되잖아요. 11월 15일부터 셈하면 12월 15일, 1월 15일, 2월 15일. 오늘이 사실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되는 날짜입니다. 지금 그냥 지나가고 있잖아요. 3월 12일 이전에 저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서울고등법원 이, 이 이재명 항소심 그 맡은 재판부에 추가로 새로운 사건을 거기에 배당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아마 그날 그 이전에 나온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의 선고보다 이재명 항소심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이렇게 3개월 기한을 못 지킨 이유는 뭐냐? 이재명 때문입니다. 피고인 이재명 때문입니다. 재판 지연, 침대 재판,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았고, 변호사 선임도 끝까지 늦췄고, 그래서 항소심 재판 시작 자체가 2달 걸렸습니다. 2달 동안 끓은 것이지요. 그러면 이재명만 탓해야 되느냐? 법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재명 1심 재판이 무려 1년 4개월을 끌다가 재판장이 사표를 낸 적이 있어요. 그 재판장이 선고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유죄의 판결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이니까 도망친 거나 다름없다.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1심 선고가 2년 2개월이 걸린 겁니다. 원래는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4배 이상 끌었던 거지요. 이재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조국은요, 확정 판결이 5년 걸렸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지원금 횡령한 윤미향 확정 판결에 4년 2개월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2사람 다 국회의원 당선되고, 이 윤미향은 특히 국회의원 임기 다 채우고 세비 다 받아먹고 그러고 나갔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만 딱 조사를 해봤더니 단기 미제 사건, 민사소송은 3배가 늘었고 형사소송은 2배가 늘어났습니다. 아무튼 기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교육감 선거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 작년 12월에 보수 성향의 하윤수 전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서 오는 4월 2일 날 부산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런데 진보진영 후보로 출마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민을 지키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래서 부산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산대 총장 때 조국 딸 조민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부산시 교육감 출마하면서 진보진영 유권자들 표를 얻을 욕심으로 조국아, 봄이나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입안에 쑥태를 머금은 것처럼 씁쓸하고, 진보진영 사람들, 야 정말 손바닥 뒤집듯 이런 말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